혹시 오늘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이 영상을 누르셨나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남이 던진 말을 밤새 품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군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쓰레기를 터뜨리고 갔는데 치우기는커녕 그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그 무례한 사람은 지금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나쁜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것을 반추라고 하는데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그 기억을 반복해서 씹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말을 보석함에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보는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그 사람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기억조차 못할 말 한마디에 귀한 밤을 통째로 내어주지 마세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의 말에 잠을 설친다는 건 단순히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걸 그냥 두면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뇌는 신체적으로 부딪혔을 때와 같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마음이 아픈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상처가 쌓이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고 결국 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되짚는 그 고통,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만만해 보였나? 그때 왜 웃어줬을까? 하는 자책이 꼬리를 물면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망치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변 분위기가 조금만 어두워도 내 탓인 것 같고 누군가 무표정하기만 해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가 바로 이 상태예요. 문제는 우리 뇌가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낮에 들었던 그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리는 순간 몸은 그때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다시 겪게 됩니다. 한 번의 상처를 스스로 수천 번씩 다시 찌르는 셈이에요. 이게 계속되면 정작 나를 돌볼 에너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깊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남들보다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섬세한 감각이 온통 밖으로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와 반응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속은 비어 있는 거죠. 마치 남의 집 마당만 환하게 밝혀주고 내 집 거실은 어둠 속에 두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그 섬세한 감각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조금 돌려야 할 때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 마음의 온도는 어떤지를 먼저 살펴주세요. 우리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마음속에 나만의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정작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함부로 내 마음을 건드려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온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집 문을 열어뒀더니 들어와 함부로 대하는데도 웃으며 차를 대접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는 배려는 결국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이제 뇌과학을 통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이 편도체가 화재 경보기처럼 비상벌을 울리며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이 비상벌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나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성적인 뇌가 활성화되어 긴장 상태가 가라앉는다고 해요.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저분은 원래 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저 말은 저분의 말투일 뿐 내 가치와는 상관없어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요동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비유를 드릴게요.
타인의 말은 택배와 같아요. 누군가 내게 택배를 보냈는데 내가 수취 거부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보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요. 상대방이 던진 가시돋친 말도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석가모니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한 남자가 찾아와 심한 욕설을 퍼부었을 때 석가모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요? 남자가 준 사람 것이겠지요 라고 답하자 석가모니가 말했어요. 지금 그대가 내게 주는 욕설을 나는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것은 그대의 것. 앞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속으로 그 택배 수취 거부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내가 서명하지 않는 한 그 말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보낸 사람의 초라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감정이 요동쳐서 도저히 진정이 안 될 때는 3초 호흡법을 써보세요. 코로 3초간 깊게 들이마시고 3초간 멈췄다가 3초간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3번만 해도 우리 뇌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성적인 뇌를 깨웁니다. 우리가 흥분할 때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건 오래전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된 반응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건 맹수가 아니니까요. 의도적인 호흡으로 몸에 이제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이 호흡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게 훨씬 줄어들어요. 내 몸의 리듬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 그게 흔들린 마음을 되찾는 가장 빠른 첫걸음이에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하셨던 적 있으시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비아냥거릴 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왜? 라고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가능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 보세요. 타인의 평가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의견 정도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고급 도자기에 누군가 흙탕물을 튀겼다고 해서 그 도자기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미 충분히 귀해요. 누군가의 저렴한 말 한마디가 그 가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방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 씻기 루틴이에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기 전 오늘 밖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을 신발장에 벗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의 무거운 것들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우리 뇌는 공간이 바뀔 때 심리적 상태도 함께 전환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그 불쾌했던 기억들이 거품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내 집, 내 방은 오로지 나를 위한 가장 평온한 안식처여야 해요. 밖에서 묻혀온 것들을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와 밤새 들여다볼 이유는 없어요. 이 작은 루틴만으로도 뇌가 서서히 쉬어도 돼 모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응을 3초만 늦추는 마법의 문장을 연습하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을 받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라고 해보세요. 딱딱 3초의 여유만 가져도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거나 억지로 승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자유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 찰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순간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성이 개입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침묵도 훌륭한 대화의 기술이에요.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매일 밤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무례한 사람 상대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오늘도 참 애썼다 라고 말해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선물해 보세요. 타인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셨나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하루의 마무리는 남의 말을 곱씹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어야 해.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밤새 기분 나쁜 기억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좋아하는 향기를 맡거나 편안한 조명 아래 쉬면서 뇌에게 이제 안전해,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 작은 보상들이 쌓이면 어떤 말이 날아와도 가뿐히 넘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흔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남들이 던지는 말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바람이 분다고 바위가 움직이지 않듯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타인의 말 한마디로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하는데 자기 안의 열등감이나 불안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예요. 타인의 비난은 그 사람이 혼자 해결해야 할 감정이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힘으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도 늘 곁에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분들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에요. 심리학에는 2대 7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0%, 관심 없는 사람이 70%,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10%는 항상 있다는 것. 나를 싫어하는 그 10%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 소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나 자신의 평온한 행복에 에너지를 쓰세요. 그것이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해요. 남이 던진 것들은 그 자리에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울타리를 치는 게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울타리가 단단해질수록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남이 던진 무례함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무거운 것들 대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오늘은 모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신의 다짐을 글로 적으면 뇌가 그것을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지금 댓글창에 이제 남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짧게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나를 지키겠다는 나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 될 거예요. 혼자 앓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니 오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